몸에 염증이 꽉 찼다는 신호 3가지. 혹시 요즘 이유 없는 피로, 자꾸 반복되는 통증, 쉽게 낫지 않는 피부 문제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의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증은 만병의 근원이다. 암, 치매, 당뇨, 심혈관 질환까지 거의 모든 질병의 밑바탕에는 염증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무시하기 쉽지만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죠. 오늘은 몸속에 염증이 가득 찼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신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이유 없는 피로입니다. 잠을 푹 자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진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에 염증이 가득 차면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계속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이때 우리 몸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죠. 결국 특별히 움직이지 않아도 늘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김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책상에 앉아도 눈이 감기고 주말에 쉬어도 회복되지 않았죠. 병원 검진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 피로의 원인은 바로 몸속 염증이었던 겁니다. 만성 피로를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스트레스 같은 요인도 있지만 몸속 염증이 쌓여 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가 바로 이 피로이기 때문이죠. 염증은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 세균 같은 외부 침입자를 막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과도하게 오래 지속되면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는 만성 염증이 되는 거죠. 이때 우리 몸은 끊임없이 싸움을 벌이느라 에너지를 과소비하게 되고 그 결과 늘 피곤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유 없는 피로가 계속되나요? 그렇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속 염증이 꽉 찼다는 첫 번째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신호는 우리 몸의 겉면에서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몸속 염증이 가득 차면 그 흔적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피부와 관절은 염증이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부위 중 하나죠. 피부가 자주 붉게 달아오르거나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오래가는 경우가 있나요? 또는 원인 모를 가려움, 두드러기, 여드름처럼 반복되는 피부 문제가 계속된다면 이건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니라 몸속 염증이 쌓여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60대 박 씨는 특별히 음식을 잘못 먹은 것도 아닌데 얼굴에 붉은 반점이 자주 올라왔습니다. 연고를 발라도 일시적으로만 가라앉았고 조금만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심해졌죠. 병원 진단 결과 혈액 속 염증 수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피부에 나타난 문제는 단순한 외부 자극이 아니라 몸속 염증이 만든 신호였던 겁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신호는 관절 통증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뻣뻣하거나 무릎이 자주 붓고 열감이 느껴진다면 이는 관절에 염증이 쌓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한 관절 노화가 아니라 염증성 관절 질환일 수 있죠. 우리 몸의 관절은 얇은 막과 연골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생기면 이 막이 두꺼워지고 연골을 파괴하면서 통증을 유발하죠. 즉 관절 통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몸속 염증이 관절을 공격하고 있다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70대 이 씨는 평소 손가락 관절이 아파 물건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점점 부기가 심해지고 통증이 커졌죠. 검사 결과 류머티즘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류머티즘은 바로 몸속 면역세포가 자기 몸을 공격하면서 생기는 대표적인 만성 염증 질환입니다. 피부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 관절에서 느껴지는 불편감, 이건 몸속 염증이 꽉 차서 더 이상 안쪽에만 머물지 않고 바깥으로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즉 무심코 넘기면 안 되는 경고 신호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피부가 자주 붉어지거나 관절이 뻣뻣하고 아픈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단순한 노화나 환경 탓이 아니라 몸에 염증이 쌓였다는 두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세 번째 신호는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되어 결국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몸에 염증이 꽉 차면 피부와 관절뿐만 아니라 소화기계와 전신에서도 확실한 신호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위장 문제나 피곤함 정도로 오해하죠. 세 번째 신호는 바로 소화기계 이상과 전신 피로입니다. 염증이 장과 위에 영향을 주면 평소와 다른 소화 장애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특별히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설사와 변비가 교차하거나 갑작스러운 복부 통증이 잦아지는 것도 특징이죠.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위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장 점막에 생긴 염증에서 시작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50대 김 씨는 평소 건강에 자신 있었지만 최근 들어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변이 불규칙해졌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약만 복용했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만성 장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즉 단순한 소화 장애가 아니라 몸속 염증이 장에 축적되어 신호를 보낸 것이었죠.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바로 전신 피로입니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든 경우가 있나요? 이는 단순히 체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몸속 염증이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증이 오래 쌓이면 면역세포들이 계속 활성화되어 마치 몸이 작은 전쟁을 치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쉽게 지치고 만성 피로를 겪게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 전신 피로가 심혈관 질환과도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염증이 혈관에 쌓이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결국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 모를 피로감과 가슴 두근거림, 숨가쁨이 반복된다면 이건 단순한 컨디션 저하가 아니라 심혈관계 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60대 여성 이 씨는 늘 피곤하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찼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체력 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검사에서 혈관 염증과 고지혈증이 발견됐습니다. 즉 몸이 보낸 피로 신호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각한 혈관 염증의 전조였던 겁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늘 피곤하다. 이 두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는 증상이지만 동시에 염증이 쌓였을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경고입니다. 피부, 관절, 소화기계, 그리고 전신 피로까지. 이 모든 것은 몸속 염증이 꽉 찼다는 강력한 신호죠. 여러분 몸은 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피부의 붉은 반점, 관절의 통증, 반복되는 소화장애, 이유 없는 피로.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노화나 일시적 증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다면 염증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몸에 염증이 꽉 찼다는 신호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피부에 나타나는 알 수 없는 발진과 가려움. 둘째, 관절과 근육의 지속적인 통증. 셋째, 소화기계 이상과 이유 없는 전신 피로. 이 모든 신호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염증의 불씨가 겉으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염증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생활 습관을 통해 줄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5가지 습관은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항산화 음식을 챙겨 먹는 겁니다. 베리류, 토마토, 브로콜리, 녹차 같은 식품은 염증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슈퍼푸드입니다.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은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가공식품과 단순 당분을 줄이는 겁니다. 탄산음료, 과자, 튀김 같은 음식은 몸속 염증 반응을 키우는 주범입니다. 맛있다는 이유로 자주 먹는 습관이 결국 만성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염증 수치가 내려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단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꾸준히 무리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숙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염증 수치를 급격히 높이고 만성 피로로 이어집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염증을 줄이는 최고의 약입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명상, 호흡 운동, 산책, 취미 활동 등으로 마음을 돌보는 것이 곧 몸을 지키는 길입니다. 몸속 염증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피부, 관절, 소화기계와 전신 피로까지.
이 신호들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절박한 도움 요청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식습관을 바꾸고 꾸준히 운동하고 충분히 쉬어주며 스트레스를 관리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다시 건강한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미리 지키면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이 염증을 줄이고 건강을 지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생활에 유용한 정보 영상들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